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드디어 FOMC 회의가 끝났어요. 중요한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금요일에 있는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것만 끝나면은 이제 시장은 기존에 뭔가 쌓여있던 거에서 어, 그 시장의 발목에 족쇄 채워진 것들이 이제 싹 다 없어지게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자, 아무튼 뭐 FOMC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무슨 연준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뭐 이런 명분이 없어요. 그 할 만한 여유도 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 없이 옛날에 했던 얘기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회의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뭐 그래도 전문 내용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연준은 최선을 다할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김없이 해줬고요. 립 서비스. 그리고 최근 경제 상황은 뭐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중기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2% 목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했죠. 그래서 이제 연준 얘기는 완만하게 2%가 달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와 늘 다르게 움직이죠. 완만하게 갈까 싶으면 급하게 가고 급하게 갈까 싶으면 완만하게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연준에서는 완만하게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지는 아무튼 의문이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최소 5년간은 금리가 못 오르겠는데, 뭐 아니면 최소 22년, 23년에나 금리가 오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젯밤 FOMC 회의의 결론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시장 참가자들이 이 파월 의장한테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강도로 통화 정책을 할 것이다. 이런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보다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다는 거죠.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으로 연준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로금리가 더 오래 간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왔고, 주식시장은 웃기는 게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했어요. 하락 마감. 그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회의 전에 많이 올라놓으면 회의 끝나고 나면 자빠질 가능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회의 전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 자체가 분봉입니다. S&P 분봉, 나스닥 분봉. 회의 전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회의 때 뭐라 뭐라 할 내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이거 기대감이고 뭐고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 생각을 했는 게, 이 저항에 바싹 갖다 붙여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야 이거 넘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 못 넘어가고 이렇게 오히려 저항을 확인한 꼴이 됐습니다. 어젯밤 주식시장의 반응 재밌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자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2023년, 25년까지 앞으로 5년간은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유동성 랠리가 더 펼쳐지니까 주식이 좋을 거 아니냐. 이성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판단이죠. 그렇지만 시장은 오히려 어제 하락했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요, 이 S&P 분봉인데 좀 짧은 걸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확인할 꼴이에요. 3425가 어떤 중요한 박스권의 상단인데 장중에 굉장히 많이 테스트했어요. 장중에 한 번 테스트하고 두 번 테스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저항을 굉장히 강하게 확인한 셈입니다. 어제 저항 돌파하는 척 오버슈팅까지 한번 줬다가 완전 아래로 회의 끝나고 나서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젯밤에 FOMC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거 전고점이 아니고 이 큰 박스권 말씀드린 거, 이 박스권 상단 이거 못 넘어간다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확인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이 위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다시 S&P가 전고점을 테스트하고 나스닥이 전고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겠습니까? 어떤 하락엔자의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요렇게 한번 빠지고, 무슨 그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빠지고 하락엔자, 원래 우린 여기쯤에서 하락엔자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안 빠지고 하락엔자가 여기 한번 갔다가 요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자빠지는 경우, 어쨌든 하락엔자가 돼가는 어떤 이런 모습이, 이런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 어제 오히려 그 회의 끝나고 나서 확 밀리면서 저항을 더 확인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우연찮게 제가 3시에 딱 깼거든요.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깼는데, 그러니까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는 반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금리 동결 나오고 나서 확 올랐었는데, 확 올랐고 나서, 그 FOMC 요거 있죠. FOMC 성명 전문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꼬라박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뭐 독특한 시장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어제 그러니까 그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밀렸다라는 것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죠. 나스닥도 똑같아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훨씬 좀 약한 게, S&P는 그래도 여기서 막 고점을 조금이라도 막 높였지, 며칠 사이에 고점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가만히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고점 낮아지고, 여기서 한번 낮아지고, 여기서 한번 낮아지고, 지금 고점이 심지어 이 585 11,585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를 지금 이제 터치도 못하고, 터치도 못해. 한번 낮아지고, 여기서도 한번 낮아지고, 여기서도 한번 낮아지고, 지금 고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약화되는 거죠. 뭔가 약화되는 거예요. 어쨌든 밀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스닥도 똑같죠. 이 위쪽 박스권 상단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여기서 밀렸으니 어떻게 됐다? 위쪽으로 보는 거는 이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박스권 논리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보세요. 박스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위쪽 터치하고 아래쪽 터치하고, 위쪽 터치하고 아래쪽 터치하고, 위쪽 터치하고 아래쪽 터치하는 건데, 이번에 S&P건 나스닥이건 둘 다 어떤 박스 상단을 넘어갈 절호의 찬스에서 못 넘어갔다라면, 다음번 일은 뭐겠냐고요. 다음번 일은 아래쪽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거겠죠. 만약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해서 또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면 또 올라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일은 뭐다? 이제 위쪽으로는 제한적이구나. 그러면 아래쪽의 지지력을 확인하자라는 게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할 일이 되겠죠. 예. 어쨌든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금 하락 N자가 이렇게 지금 어쨌든 아직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락 N자라고 길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지금 N자 만드는 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지금 길게 늘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하락 마감해서 나스닥하고 S&P는 분위기가 조금 싸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내일이 만기일이구나. 예. 내일이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고. 아무튼 그리고 어제 그 보시면은 재밌는 일이 또 많았어요. 달러 인덱스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방금 말씀드렸죠. 분명히 비둘기파적이다. 시장 기대보다 좀 비둘기파적이다. 심지어 금리가 3년에서 5년 가까이 못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비둘기파적인 거죠. 이게 근데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게 잘 안 통하긴 하는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 피리비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 달러도 그래요. 달러도 약세가 너무나 많이 시세가 뽕을 뽑아 놓으니까 더 이상 이제 달러 약세 요인이잖아요. 어젯밤에 FOMC 회의에서 한 게 뭐예요? 3년간 5년간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얘기 나오고 나니까 아래꼬리 쭉 달고 올라왔어요. 새벽 3시쯤만 해도 92.8 근처였는데, 그 FOMC 전문 그 성명록 전문 발표되고 나서 아래꼬리 쭉 달고 93대로 올라왔어요. 신기하지 않냐 이거죠. 오히려 달러 약세 요인이 더 생긴 건데, 앞으로 금리를 더 못 올린다면서, 그럼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젯밤에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사실 모양이 이게 여러분들 달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패턴상으로 보시면 이렇고요. 패턴상으로 보시면 뭐 대충 그을게요. 예. 패턴상으로 보시면 지금 요거 돌파 안착하고 나서 위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위쪽에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쪽에 저항이 어디 있다? 한 94 정도 대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힘을 모으고 있나요? 지금 92 지금 92 후반에서 93 중반 정도까지 여기서 지금 계속 며칠째 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고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삼각수렴형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짧게 삼각수렴형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게 이 수렴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앞으로 어떤 시세가 터진다고 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강력하게 많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급하게 달러의 어떤 약세든 강세든 이런 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여기 21선 제가 안 켜놨는데 21선이 대충 제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 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21선 계속 지지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 모양은 굉장히 이게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기 이전과 이거 이후는 굉장히 지금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 달러가 좀 달라졌어요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좀 달라져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갈 위기였는데 갑자기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왔다는 거 좀 주목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상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이미 다 여기에 반영이 다 돼 있다는 거죠. 이미 선반영 돼 있으니까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아무튼 뭐 이런 얘기고요. 또 그리고 뭐 금리도 어제 밤에 조금 올랐죠.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 계속 제로라면서요. 근데도 어젯밤에 일단 회의 끝나고 나서 미국 채권 금리는 10년물 금리는 뭐 2% 가까이 올라가지고 뭐 0.695까지 오르기도 했었다. 장단기 금리차 좀 확대되기도 했었다. 이런 점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모든 게 다 선반영돼 있다. 이미 시장에 다 녹아 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좋은 일들이 모두 시장에 반영돼 있는 가격대다. 주식도 비싸고 채권도 비싸고 달러는 너무 약세이고 이런 제반 조건에 비춰봤을 때 달러는 너무 약세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미국장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한국 오늘 좀 빠지네요. 웬일로? 원래는 만약에 미국장이 저는 상승한다라고 봤었으면은, 미국장이 상승했었더라면 오늘 다시 한번 고점 확인하고 여기서 놀았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그 고점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그냥 자빠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이제 선물은 개파락 출발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다지 큰 의미 없는 작은 개파락이기 때문에 그다지 대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종가가 21.25였는데 오늘 시초가가 20.95니까 0.3포인트, 0.2포인트 정도 개파락 살짝 한 거니까 솔직히 그렇게 뭐 어떤 대세에 큰 지장은 없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요 윗꼬리 아래로 달면서 사실상 갭은 메꿔졌다. 여기 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어젯밤에 미국이 자빠졌잖아요. 어젯밤에 미국이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에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겨들어오느냐를 테스트하는 자리였는데, 어젯밤에 나스닥하고 S&P가 우리 이제 더 이상 전고점 테스트하러 안 갈 거야, 더 이상 위쪽으로 안 갈 거야 라고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미국장의 어제 흐름을 가지고 한국장을 유출을 해보자면 한국장은 쌍고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장은요. 왜냐, 미국이 박스권 위쪽으로 넘어가서 전고점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 그 테스트할 때 힘을 입어서 코스피, 콜옵션 폭등, 저번에 말씀드린 20포인트 폭등 이런 걸 한번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젯밤에 안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물론 오늘 밤에 또 양봉 나오면서 올려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만은 어젯밤에 미국이 안 넘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장 같은 경우는 이거 325, 이거 쌍바닥이 아니고 쌍고점 만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게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너무 장대 음봉 너무 폭락을 해버리면 또 역시 지수는 또 반등하려고 할 수가 있겠죠. 적당한 게 늘 좋은 건데 하여튼 오늘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선반영 돼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결국 FOMC 회의 직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어때요? 9월 초부터 해서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9월 15일까지 FOMC 회의 전날까지 폭등했어요. 폭등하고 나면 회의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떨어지고 있는데 뭐 추세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와중에 이 중요한 빅스 같은 거는 20이란 자리를 딱 지키고 또 살아나야 될 자리에 또 살아나고 있고, 아무튼 일단 미국 시장에서 어젯밤에 어떤 수상한 낌새가 나타나긴 했으니
보통 그쯤 하면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저항 돌파 안착해버리는 게 보통이었는데 어젯밤에는 웬일로 이벤트를 고점을 확인하고 고점을 못 넘어가는 이벤트로 그걸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약간 뭐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더군다나 달러의 약세도 이제 더 이상 멈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뭐 달러 지수, 뭐 빅스 뭐 이런 거 다 올라갔어요. 빅스 뭐 나스닥 변동성 다 올라갔고 한국 시장도 변동성 지수 살살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뭐 기다려 봅시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요. 버블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너무 심각한 버블 상태에 와 있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방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긴 해야겠죠. 이제 FOMC 회의 끝났으니까 이제 어쨌든 명분은 없잖아요. 이제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